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기둥의 건널비와 부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둥의 건널비. 각 기둥의 건널비를 구할 때 전개도를 이용하여 다음같이 구한다. 각 기둥의 건널비는 밑넓이에다 곱하기 2하고 옆넓이가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기둥을 우리가 한번 표현을 해보죠. 이러한 원기둥이 있고 아니면 어떠한 삼각기둥, 원래는 각기둥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러한 다각형을 원래는 그려봐야 되겠죠. 이런 거 우리가 봤을 때 이러한 기둥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밑넓이 구하고 옆넓이들을 우리가 합쳐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밑넓이는 어떻습니까? 하나를 구한 다음에 2배 시켜도 되죠. 원기둥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옆넓이를 우리가 구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원기둥의 넓이 구할 때랑 그 다음에 임의의 각기둥을 우리가 구할 때랑 이거는 똑같은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기둥은 서로 합동인 두 개의 밑면과 직사각형 모양의 옆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때 위아래에 평행한 두 면을 모두 밑면이라고 한다. 입체 도형에서 옆면 전체의 넓이를 옆넓이, 한 밑면의 넓이를 밑넓이, 겉면 전체의 넓이를 겉넓이라고 한다. 기둥의 전개도에서 기둥의 옆면은 항상 직사각형 모양이고 이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는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전 문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여기 예제 문제 보면 사각기둥이 있습니다. 그쵸? 이러한 다각기둥이 있었을 때 밑넓이를 구하여라. 여기 밑넓이에 구하면 되겠죠? 그쵸? 얘가 지금 등변 사다리꼴 모양으로 되어 있네요. 그럼 밑넓이를 우리가 구해보면 사다리꼴 넓이기 때문에 윗변, 아랫변 더하고 높이 쓰고 나누기 2 이렇게 우리가 해주면 되겠죠? 그럼 36에다가 4를 곱하는 거니까 얼마다? 144가 정답이다. 그리고 이 옆넓이 구하면요 24 곱하기 12와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2죠. 그러면 얼마가 나옵니까? 120. 그게 몇 개 있죠? 2개 있고 맞습니까? 여기에 하나, 여기 옆에서 얘, 그리고 또 여기서도 얘 이렇게 있는 거니까요. 맞습니까? 그리고 또 어디 있습니까? 얘 있죠? 그럼 거기를 또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2와 12를 곱해서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24에다가 12를 곱하면 얼마입니까? 288이고 그 다음에 240이고 그 다음에 144 이렇게 우리가 돼야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얘 구해주면 얼마입니까? 여기서 얘 계산하면 8, 2, 5에다가 144 이렇게 더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672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겉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밑넓이 우리가 구했던 거에 2배 해주고 더하기 672 이렇게 하면 얘가 겉넓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원기둥의 겉넓이를 보죠. 원기둥의 겉넓이를 구할 때 전개도를 이용하여 다음같이 구한다. 그래서 원기둥도 아까 전에 설명한 것처럼 밑넓이를 구해서 2배 하고 옆넓이를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여기다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있었다. 여기를 R이라고 하고 여기를 H라고 이렇게 하자. 그럼 밑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니까 파이 R 제곱이죠. 그러면 파이 R 제곱이 몇 개 있죠? 2개 있고 맞습니까? 얘를 전개도로 그린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여기가 R이고 여기가 H고 여기는 뭐가 되는 거죠? 2파이 R이므로 옆넓이는 뭐가 됩니까? 2파이 R H 이렇게 쓰겠죠. 따라서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원의 둘레의 길이는 2파이 R이다. 원기둥의 전개도에서 원기둥의 옆면은 직사각형 모양이므로 원기둥의 전개도는 크기가 같은 두께와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밑면인 원의 둘레의 길이다. 요 둘레랑 여기랑 어떻죠? 서로 같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구나. 그리고 이제 이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밑넓이 구하면 우리가 파이 R 제곱이죠. 파이 R 제곱. 그럼 지금 반지름이 2니까 뭐가 되는 거죠? 4파이가 되고 옆넓이는요. 우리가 이 옆넓이 구할 때는 항상 이렇게 전개도를 그리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개도를 그리고 여기가 2고 요 길이가 지금 4잖아요. 그러면 둘레는 2파이 R이니까 R이 2고 그래서 여기가 4파이가 될 것이다. 그럼 옆넓이는 얘랑 얘를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16파이가 됐다. 그럼 겉넓이는요.
4파이를 2배 해주고, 그래서 8파이고 더하기 16파이를 했기 때문에 24파이가 정답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부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기둥과 원기둥의 부피. 부피는 밑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밑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해서 뭘 구한다? 부피를 구한다. 원기둥의 부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밑넓이가 파이 r 제곱이었고 높이를 h라고 하면 파이 r 제곱 h를 한다. 그리고 여기 설명은 다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주어져 있네요. 삼각형, 직사각형, 평행사변형, 사다리꼴, 마름모. 모르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선생님은 실전 문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밑넓이를 구하여라. 여기 보면 근데 얘 문제를 보니까 사각기둥의 높이가 8cm일 때 이 사각기둥에 대해서 우리가 나와 있는 거고요. 밑넓이는 이 전체를 구하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직각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각각을 구해주자. 어떻게? 이거 하나. 얘 얼마죠? 6에다가 3을 곱하고 2로 나눠주니까 이쪽은 9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 삼각형의 넓이는 5랑 6이랑 곱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15가 된다. 따라서 밑넓이는 24가 된다. 그럼 부피는요? 24에다가 높이가 지금 얼마로 주어져 있죠? 8로 주어져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다? 192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문제도 볼까요? 부피가 128파이인 원기둥의 높이가 8cm일 때 밑면인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높이가 8이고요. 이 반지름을 우리가 r이라고 두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피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8이다. 얘가 뭐다? 128파이다. 그럼 r 제곱은 얼마죠? 10 여기다가 8로 나눠주는 거니까 48이고 8, 6 이렇게 우리가 되기 때문에 r 제곱이 16이다. 따라서 r 나왔습니다. r이 얼마다? 4가 정답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 문제를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전개도로 만들어진 원기둥의 부피가 이것일 때 원기둥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지금 보니까 반지름 길이가 5인 원기둥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긴 거죠? 원래는 우리가 그려주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얼마다? 5다. 그럼 파이 r 제곱, 그 다음에 높이 h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여기가 어떠한 h다. 얘가 얼마다? 250 파이다. 그래서 h가 나왔습니다. h가 얼마다? 10이다. 그래서 얘가 10이다. 그럼 원기둥의 건널비는요, 여기 넓이 구하고 여기 넓이가 동일하죠? 그럼 뭐가 됩니까? 파이 r 제곱이니까 25파이고 이게 두 개가 있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옆넓이를 구해줘야 되는데 이 둘레의 길이와 요 둘레의 길이가 같은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된다? 10파이가 된다. 그래서 여기의 넓이는 뭐가 됩니까? 10 곱하기 10파이가 돼서 100파이가 됐네요. 그렇기 때문에 건널비는 뭐가 된다? 150파이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문제도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입체동에서 다음을 구하시오. 밑넓이, 건넓이, 부피를 구하여라. 원래는 이러한 원 기둥이 있었을 텐데 120도로 잘렸네요. 맞습니까? 그럼 이거에 대한 전개도를 한번 그려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그리고요. 요쪽 있죠? 요쪽은 서로 합동이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보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4고 여기 얼마고? 4고.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지금 몇 도죠? 120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되면서 요 길이도 지금 3입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120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모양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이러한 모양이구나. 그래서 여기서도 얘를 지우고 여기서 점선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 둘레랑 요 길이랑 어떻게 돼야 되죠? 서로 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표현을 해봤을 때 이쪽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이러한 원에서 지금 120도만큼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지금 120도만큼 차지하고 있다. 이랬을 때 지금 반지름 길이가 4인 거죠.
그러면은 2파이 r이니까 전체 둘레는 원의 전체 둘레는 8파인데 거기서 지금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 거죠? 120도. 즉 360도분의 120도니까 3분의 1만큼 차지하고 있겠네요. 그러면 요 길이도 3분의 8파이다. 맞습니까? 얘가 3분의 8파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네요. 여기가 먼저 여기까지 쓰고요. 그러면 밑넓이는요. 밑넓이는 뭡니까? 얘죠? 그러면은 4 곱하기 4 곱하기 파이하고 360도분의 중심각. 그래서 3분의 1이 돼서 3분의 16파이가 되겠습니다. 겉넓이는요. 그러면 밑넓이 이걸 구한 거에 2배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옆넓이 구해주면 되죠. 옆넓이는 이거 합쳐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얘랑 곱해주면 뭐가 됩니까? 3분의 64파이가 되고 더하기 그 다음에 32가 2개 있네요. 그래서 64 이렇게 우리가 될 것이다. 그럼 64 더하기 여기서 정리해주면 얘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있는 얘가 3분의 32파이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게 3분의 64파이니까 3분의 96파이가 나와서 뭐가 되죠? 32파이 이렇게 우리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부피는요. 밑넓이 3분의 16파이에다가 높이 8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쵸? 여기에다가 우리가 높이를 곱해서 해결하자. 그래서 3분의 16에다 8을 곱하면 얼마가 되죠? 128 이렇게 우리가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은 큰 직육면체에서 작은 직육면체를 잘라내고 남은 입체도형이다. 이 입체도형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겉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겉넓이 어떻게 되죠? 여기가 6이고 5니까 요 부분부터 구할게요. 그러면 6이랑 5랑 곱해서 30일 거고요. 그 다음에 요쪽 부분 구할게요. 요쪽 부분 어떻게 됩니까? 여기 5고 여기도 또 6이네요. 그래서 얼마가 된다? 30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쪽 그쵸? 요쪽 부분을 우리가 구하면 여기가 지금 6이고 요쪽이 얼마죠? 6이죠? 그래서 얼마가 된다? 36이 된다. 그럼 각각이 2개씩 있는 거죠? 그래서 2배 해주고 다시 6 곱하기 5에서 30 요쪽 부분 그래서 걔랑 얘랑 같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 옆에 있는 거 5랑 6이랑 곱해서 30 그래서 여기다 30 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죠? 이쪽 앞에 튕겨 나온 거 여기는 여기 6이고 여기도 6이기 때문에 36이 된다. 얘를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죠? 96과 2를 곱해서 우리가 계산해 주면 되겠죠. 두 번째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 큰 부피에서 어떻게 되죠? 여기 안쪽에 있는 이 작은 상자를 빼버리면 되겠죠? 그럼 전체 부피는요 어떻게 됩니까? 여기 6, 여기 6, 여기 5 맞죠? 그래서 6 곱하기 6 곱하기 5에서 빼자. 어떻게 하자? 요 작은 상자 여기 5고 그 다음에 여기 얼마입니까? 여기도 5고 여기는 4 이렇게 우리가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5 곱하기 5 곱하기 4를 우리가 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건 연산이니까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구멍이 뚫린 원기둥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겉넓이 이렇게 있네요. 겉넓이는 우리가 겉에 보이는 넓이죠.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으면 여기 안쪽에도 뭐가 된다? 옆면이 생긴다. 겉에 이 옆면도 있지만 안쪽에 옆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큰 이 원에서 이 작은 원을 우리가 빼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 테두리가 이렇게 생기죠. 이 부분까지 우리가 합쳐서 해줘야 되겠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게 어떻게 한다? 안쪽에 생기는 이 옆면도 우리가 구해줘야 된다는 거. 이거 꼭 명심해줘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안쪽에 생기는 옆면부터 먼저 구할게요. 요 전체 길이가 지금 얼마입니까? 10인 거죠? 그쵸?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가 보면 안쪽에 관련된 걸 우리가 보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반지름이 5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쵸? 요 전체의 둘레의 길이는 10파이가 될 거고 높이는 변함이 없죠? 여기가 20이 되기 때문에 안쪽에 생기는 옆 넓이는 뭐가 된다? 10파이와 20을 곱해서 200파이가 된다. 그리고 겉에 우리가 원래 주어져 있는 여기 관련된 이 옆 넓이 이쪽 관련된 옆 넓이는 어떻게 되죠? 여기가 14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다시 그려주면
요 길이는 반지름 길이가 지금 얼마죠? 7이고 요 길이는 20이고 그럼 여기는 얼마죠? 지금 14파이니까 14파이와 20을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280파이가 된다. 그 다음에 이 테두리와 관련된 얘를 구해주면 여기가 지금 7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77에 49파이에서 55, 25파이를 뺀 다음에 몇 배 해줘야 되죠? 2배 해줘야 되죠? 여기도 있고 이쪽이 있고 여기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구해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 연산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부피는 우리가 여기가 안에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밑넓이는 얘죠. 그쵸? 그래서 24파이에다가 우리가 높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높이는 지금 20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480 파이가 정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도 보도록 하죠.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 시킬 때 회전체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옆넓이, 겉넓이, 부피를 구하여라. 얘를 이렇게 회전하면 뭐가 됩니까? 원기둥이 되죠? 원기둥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여라.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한번 표현을 해주면 이러한 원기둥이 있을 거고요. 지금 반지름이 3, 요 길이 6, 그럼 여기는 2파이 R에 의하여 6파이가 되고 옆넓이는 36파이네요. 그래서 밑넓이는 지금 뭐죠? 요 넓이는 9파이. 9파이가 두 개이기 때문에 얼마입니까? 18파이 더하기 옆넓이를 합쳐서 뭐가 됩니까? 우리가 54파이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부피는요. 요 밑넓이가 지금 9파이, 그쵸? 18파이로 안 하는 거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9파이에다가 높이 6을 곱해서 54파이가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떠한 내용을 배웠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기둥의 겉넓이와 부피에 대해서 배웠어요. 각 기둥의 겉넓이, 이러한 삼각기둥, 사각기둥, 오각기둥 이런 거랑 이 원기둥에 대한 겉넓이 구하는 방법은 동일했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쭉 풀어봤고요. 조심해야 되는 게 연산들 좀 조심해 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 원기둥의 겉넓이 할 때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려봤다. 전개도를 이용해서 해결하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예제도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각기둥과 원기둥의 부피 구하는 거, 그리고 다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식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예제도 또 쭉 봤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실수를 안 하냐 이거 조심하고요. 이렇게 이제 전체가 원기둥이 아닌 잘려 있었을 때, 그쵸? 이런 것도 우리가 이렇게 전개도를 그려서 할 수가 있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잘리는 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된다? 겉넓이는 변화가 없다. 원래 거랑 변화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부피 구하는 것도 전체에서 이제 빠진 거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구멍 뚫린 거에 대한 겉넓이와 부피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회전체와 관련된 것도 알아봤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